안녕하세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두 번 보니까 좀 낫다. 이번에 선생님이 긴장을 좀 덜 하시길 응원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저희가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뭔가 어디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초상집에. 혹시 그런 데 다녀왔을 때 혹시나 좀 상문이나 봉토가 들었을 때 그런 걸 좀 치울 수 있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상문 동토 잡는 거? 네. 오케이. 이거 궁금해하시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 볼 때도 방법을 내가 거의 매일 알려줬던 것 같아. 어느 집집마다 상문 없던 집 거의 없었고요. 동토? 생각 없이 동토의 무서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은 모르지. 일단 벌려놓고 힘들면 오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굳이 꼭 대접까지 해가면서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나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저 다른 분들한테. 근데 그거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요. 다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는 뭐 무속, 특히 무속은 문서화에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구두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모한테 들은 얘기,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다 이런 얘기들인데 일반인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단지 우리는 자꾸 상기를 시켜주는 거고, 얘기를 해드리는 입장인데, 이제 상문 먼저 얘기를 할게요. 상문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일차적으로 상가집을 갈 때 준비할 점이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검은 콩을 오방이라고 그래서 오방 신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장군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검은 콩을 5개, 5알. 아, 5알이요? 양쪽에 주머니에 넣었다가, 오면서 그거를 이제 길거리에 이제 털어서 버리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버리냐면,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밥숟가락으로 굵은 소금, 후춧가루, 굵은 소금, 후춧가루, 굵은 소금, 후춧가루,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요 세 가지 밥숟가락 한 숟가락에 3번 뜹니다. 항상 홀수예요. 뭐든지 준비하게 되면. 그걸 양쪽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경우, 콩도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왜 고춧가루하고 소금은 왜 그러냐면, 귀신들이 무서워해요. 매운 거, 짠 거, 신 거. 그러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라고 가라고 해요. 옛날에 엄마들이 남편이나 자제분들 성인 돼서 청가집 간다 그러면 그거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잖아. 갖고 가라고. 그거예요. 근데 그거구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상가집에 인사 다 합니다. 다 하고요. 하고 나오시면 뒤에서 누가 불러도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묻어두고 따라든다고 그러죠.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불러도 뒤돌아보지 말고 차에 탑니다. 주차장에. 그리고 차문 열고 침 3번 뱉고 그걸 슬쩍 흘렸네? 버리시고 오시면 돼요. 터뜨려서. 비닐로 이렇게 쌌다가. 그리고 그냥 오셨다가 나중에 나 못 들어서 왜 불렀어? 뭐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방법은 콩이랑 고춧가루는 그렇게 하셔야 돼. 절대로 주의할 점은 상가집에 인사하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 웬만하면 뒤에서 누가 불러도 되돌아보시고 그냥 나오세요. 우리가 이제 굿할 때도 인사하고 가야 돼. 제갓집들이 조상님들이 혹시 처진 조상들이 따라갈까봐 우리하고 인사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모른 새하고 그냥 가세요. 서운하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꽃게발이죠. 꽃게발. 꽃게발. 이렇게 상처나지 않은 거. 네. 제일 큰 거. 요거를 속을 다 빼고 말리세요. 말려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자연 건조를 시킨 다음에 항상 보관을 하시다가 2개 정도 갖고 계셔요. 갖고 계셔 차에다가 놔두셨다가 급할 때 주머니에 넣고 가면 되잖아. 그쵸. 근데 깨가 이 발이 상처나 깨지면 안 돼요. 이 잘라진 발은 안 되고요. 이거를 왜 준비를 하냐면 이 꽃게발이 잘리는 역할, 끊어지는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위에서 내려온 뭐 풍습이긴 한데, 우리가 상가집에 옛날, 요즘은 육개장이나 뭐 갈비탕도 나온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꼭 꽃게탕이 나왔어요. 찌개, 국. 찌개에, 국에 꼭 꽃게가 들어가 있었다. 무, 콩나물. 이게 다 부정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 꽃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도 그 꽃게 나오는 국을 주시는 데가 있으면 상가집 갔을 때, 상문을 갔을 때 그거 드시고 오세요. 꼭 한 숟가락.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가면 콩나물 하나만 먹고 오시라는 분도 계시고 물만 마시고 오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꽃게가 나오면 꼭 드시고 오셔야 돼. 묻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미리 단절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꽃게발은 그건 재활용하셔도 돼요. 갖고 왔다가 차에다가 트렁크에 놔뒀다가 한 3개월 이상 말리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만큼씩 말렸다가 우리 제갓집들은 제가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갓집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좋은 아이템이네요. 네. 그 상무는 그렇게 해서 가고 미처 이것저것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오시기 전에 인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일반 어디 화장실이나 아니면 커피숍, 화장실을 들려야 되는데 커피숍 같은 데 차 한잔 마시고 거기서 소변을 보시고 오시고 침 3번 뱉으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시는 방법 하나. 또 한 가지는 남자들은 뭐 술 한 잔씩 먹잖아요. 그러면 사우나를 가잖아요. 꼭 굵은 소금이 비치되어 있어요. 여탕에는. 소금으로 씻고 나오시면 돼요. 소금은 부정을 가시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묻어들고 따라들었다는 이런 상문 부정들 벗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씻고 오셔도 되고, 집에 올 때까지 이거 아무것도 못했어. 까먹었어. 못하고 집에 들어왔어. 일단 들어와 버렸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화장실에서 내가 무조건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입고 갔다 온 옷을 걸어놓고 굵은 소금으로 3번 뿌리세요. 하루 종일 재우세요. 그리고 요즘 그걸 아시는 분들은, 잘 가리시는 분들은 상가집에 가시는 전용 내가 한 벌 정도 옷은 준비를 비치를 해놨다가 항상 걔는 베란다에 이렇게 한쪽을 따로 놔둬요. 상가집 갈 때마다 입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방 장롱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묻어든다고 그랬잖아요. 묻어들었던 상문, 날아들었던 상문.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될 때는 화장실에다 굵은 소금 3번 뿌려서 하루 종일 재웠다가 털어서 드라이를 바로 주시거나 세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실 얘기했잖아요. 목욕탕. 욕실에다 대야에다 소금을, 굵은 소금을, 김장하는 소금, 그거를 그냥 종이컵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서 풀어요. 짜잖아. 소금은 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글로 3번 뱉고 머리를 뿌리세요. 그리고 샤워기를 한번 헹구시면 돼요. 그것도 부정 가시는 거야. 이거를 한 3번 정도 하셔도 돼요. 아, 3번? 예. 왜냐면 상문을 타는 증상들이 어떠시면요, 이것저것 아무거 안 되고 왔을 때 괜히 몸살 끼는 것처럼 몸이 의식이 조금 아파요. 그런 분 있고요. 괜히 짜증이 나고요. 잠을 못 자거나 뭐가 희끗희끗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게 있고요. 괜히 접촉사고 안 날 일인데 접촉사고 난데 누구한테 시비를 붙는다든지. 근데 대부분 제일 먼저 오는 게 내 몸으로 와요. 몸이 몸살 끼는 것도 아파요. 자꾸 처지고 눕게 되고요. 움직이기 싫고. 이럴 때는 한 번쯤 내가 왜 그러지? 감기인가? 약을 먹어도 안 듣네? 이럴 때는 이 방법을 한 번씩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상문을 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솔직히 직계 같은 게 상문을 끼면 자리 거전에 순서로 해서 이승과 저승과의 이별, 살아있는 사람과 가신 분들의 이별을 정확하게 해드리면 더 깔끔하고 좋겠지. 근데 동료지간에도 갈 수도 있고, 친구지간에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안 갈 수도 있잖아, 남 상가집에. 근데 묻어들고 따르는 거 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내가 그 탓을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요. 전부로 오시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망자분과 나와 시와 이게 맞는다 그래요. 이게 맞는 시관, 연실, 사주가 딱 맞아 떨어지면 주당을 맞는다 그러죠. 맞을 수 있고요. 상문을 낄 수 있고 따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아무 없는 뭐 직장의 의무상, 형식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의문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볍게 터세요. 이렇게 터시고 정 그렇게도 안 되면 우리네 같은 데 의뢰하셔서 부적이라도 하나 몸에 지내주시고 와서 한 번씩 후리를 훑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드려요. 그렇게 해드리는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문 같은 경우는 하나 정말 이거는 효과를 봤던 것 같아. 내가 걸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기 전에 신문 있죠, 신문. 네, 신문. 신문을 현관 바로 앞에다가, 좀 이건 좀 위험해서 내가 얘기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신문에다 불을 살짝 붙이세요. 아이고. 저기에다. 그래서 앞으로 3번 이렇게 넘고. 이거는 이제 진우기 할 때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전문 용어인데 일반인들 잘 몰라. 3번 동서남북 이쪽으로 3번 이렇게 건너뛴다는 걸까요? 예, 훌쩍 건너뛰고, 훌쩍 건너뛰고, 이쪽으로 건너뛰고. 아파트에서도 조그맣게 요만하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툭툭툭툭 넘겨서 탁탁 썰어가지고 직방에. 진우기 할 때 이게 우리가 사자 거리가 있어요. 네네. 밖에 사자님 오실 때 그거를 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건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확실히 불 붙이는 거는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 신문, 근데 그거를 신문에다 그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붙여서, 근데 신문에다 많이 하시더라고. 그때는 신문이 제일 흔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해서 하라고 위에서 선생님들한테 들었고, 근데 이거를 우리 엄마도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꼭 그렇게 집에서 저는 자주 왔습니다. 근데 진짜 효과는 그게 굉장히 빨라요. 특히 꽃게.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이런 거는 거의 다 아시고, 콩 같은 거는 거의 다 아시고. 그리고 이제 꿈자리가 좀, 상문에 꿈자리가 좀 이렇게 살았거나 하면, 팥 있잖아요, 팥. 네네. 팥 내 나이 수대로 4개. 4개를 만들어요. 아, 나이 수대로 4개? 4세트? 예, 내 나이 수대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리고 이거는 꼭 상가집 안 가셔도 일반인들도 가능해요. 오. 내 침대하고 매트리스하고 프레임 사이 있죠? 네. 사이에다 내구튀기 놓으세요. 그러면 꿈자리 사놨거나 상가집 갔다 와서 갑자기 내가 조금 잠잘 때마다 이렇게 시달리며 당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좋아요. 되게 그렇게 진짜 놓으시면. 좋은 방법인 것 예, 같은데요? 간단하잖아. 네. 파손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침대 밑에다 이렇게 내구튀기 놓고 한번 주무셔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러줘서 효과 보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전화하거든. 요즘 어때요? 잠 좀 자요? 그러면 편안해졌어요.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굳이 상가 가서 이렇게 기운을 타시는 분들이 꿈자리에서 힘든 신들 있지만, 요즘 정말로 수면제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잠 못 자서. 그런 분들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면 그 방법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그래도 효과 없으면 이거 아니고 다른 뭐 전문가의 상담을 받든지 해야겠지만, 약을 좀 의존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는 우리네 세계로 봤을 때 그런 이유라면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거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